칠흑 같은 어둠이 고속도로의 아스팔트를 집어삼키던 지난 금요일 밤, 시간은 자정을 넘겨 새로운 하루의 가장 깊은 골짜기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달빛마저 희미하게 부서져 마치 날카로운 쇠막대처럼 도로를 긁어내던 그 순간, 경남 남해고속도로 56km 지점은 지독한 정적과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평소라면 갓길을 따라 늘어선 방음벽에 불빛의 잔상을 남기며 질주했을 무수한 차량의 행렬은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은회색 밴 한 대만이 편도 3차선 도로를 외롭게 유영하고 있었다. 시속 90km 남짓, 과속이라기엔 너무나 정직한 속도. 차 안에는 고된 스케줄을 마치고 고향 진주로 향하는 트로트 가수 김용빈과 지난 8년간 그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해온 매니저 박태주가 타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애절한 돌아가는 삼각지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창밖 방음벽에 비치는 헤드라이트의 몽롱한 그림자를 응시하며 오늘따라 달이 유난히 낮게 떴네 같은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눴다. 그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새벽 0시 13분. 운명의 시침이 비극을 가리킨 순간이었다. 전방 100m 앞, 죽음의 그림자처럼 어둠을 가르며 흰색 SUV 한 대가 중앙선을 물고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그것은 차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재앙처럼 보였다. 매니저 박태주의 짧은 비명과 함께 핸들이 미친 듯이 꺾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상대 SUV 역시 같은 방향으로 차를 틀면서 두 차량은 비껴가는 대신 세상을 찢는 듯한 금속의 비명을 내지르며 정면 45도 각도로 충돌했다. 찰나의 순간 에어백이 터지는 둔탁한 폭발음이 두 사람의 고막을 후려쳤다. 애절하던 라디오 가락은 비명처럼 끊겼고 고속도로 위에는 정막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침묵이 아니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모든 소리가 증발해버린 듯한 공포스러운 진공의 상태였다. 사고 직후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택배 화물차 기사는 연기가 나는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터져나온 에어백의 하얀 가루가 죽음의 먼지처럼 차 안을 부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아비규환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충돌 직전 매니저 박태주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방패 사마 왼팔을 길게 뻗어 김용빈을 감쌌다. 자신에게 닥쳐올 충격은 계산에 없었다. 오직 8년간 동고동락한 가수의 안전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다. 그 덕분에 김용빈은 안전벨트의 직접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더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 정신을 차린 김용빈 역시 자신의 고통은 뒷전이었다. 오른쪽 어깨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그는 신음 대신 형, 괜찮아요? 형, 이라며 매니저의 상태부터 확인했다. 자신의 피보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동료의 안위가 먼저였다. 다행히 세 사람 모두 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상대 SUV 운전자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귀가하던 30대 워킹맘이었다.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기보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기적 같은 인간애를 보여주었다. 사고 발생 9분 후 구급대의 사이렌 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비상 조명탄이 도로 한복판을 대낮처럼 밝히자 찌그러진 SUV 본닛에서 김용빈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7년 전 무명 시절 겨울 행사장에서 리프트 구멍에 빠졌다가도 툭툭 털고 단독으로 올라왔던 그다. 출혈의 고통보다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을 졸일 팬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그는 구급차에 오르기 직전 깨진 액정의 휴대폰을 찾아 소속사 팀장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기사는 날 것 같습니다. 팬들 놀라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 응급실의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소독약 냄새와 낮게 울리는 기계음, 하얀 조명 아래서 오가는 의료진의 분주한 발걸음. 김용빈은 오른쪽 견갑근 미세파열과 경추부 염좌, 매니저는 왼쪽 손목 타박상 및 흉통,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타박상이라는 1차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입을 모아 말했다. 세 분 모두 정확히 안전벨트를 착용했고 충돌 직후 스스로 응급처치를 하며 과호흡을 막은 것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용빈은 자신의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외상성 쇼크 증세를 보이는 매니저의 의식을 잃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말을 걸었다. 손끝으로 매니저의 귀를 톡톡 건드리며 형, 우리 그때 먹었던 곱창 진짜 맛있었죠? 퇴원하면 바로 가요라며 필사적으로 대화를 이어갔다. 그 시간 팬 커뮤니티 종빈사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새벽 2시 40분, 급해요. 이번 여부 아는 분이라는 짧은 제목의 글 하나가 팬덤 전체를 패닉으로 몰아넣었다. 순식간에 300개가 넘는 댓글이 쌓였다. 오빠 괜찮아요? 제발 무사하다고 한마디만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뜬 눈으로 밤새웁니다. 제발 큰 사고 아니길 팬들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소속사가 새벽 3시경 공식 입장을 내놓았지만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트위터에는 샵사인 김용빈 무사복귀 해시태그가 무섭게 번지며 새벽 4시 실시간 트렌드 1위를 차지했다. 1시간 만에 10만 건이 넘는 리트윗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었다. 가수를 향한 팬들의 간절한 기도이자 애타는 절규였다. 바로 그 순간 과열된 모든 것을 잠재운 기적이 일어났다. 사고 당사자인 김용빈, 그 자신이 직접 등판한 것이다. CT 촬영을 마친 뒤 응급실 대기석에 앉아 그는 고통을 참으며 휴대폰 메모 앱을 켰다. 그리고 한자 한자, 진심을 눌러 담아 892자의 짧은 편지를 써 내려갔다. 걱정 끼쳐 죄송합니다. 이 담담한 첫 문장이 팬카페에 올라온 순간 폭풍처럼 몰아치던 댓글 창이 순간 정지했다. 팬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오늘 새벽 달빛이 참 낮게 떠 있더군요. 그 달빛 따라가다 잠시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에어백이 정말 세게 터지던데 괜찮습니다. 지난 몇 년간 보내주신 여러분의 응원과 함성이 훨씬 더 세게 제 마음속에서 터졌으니까요. 어깨엔 파스를 붙였지만 제 마음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파스입니다. 곧 훌훌 털고 일어나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한 밤 되시길. 사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패닉에 빠진 팬덤을 향한 가장 따뜻한 진정제였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올린 희망의 불꽃이었다. 편지가 공개된 후 팬덤은 그야말로 오열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불안과 공포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감과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고통보다 팬을 먼저 생각하는 가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뒤섞인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아픈 와중에도 우리부터 챙기다니 내 가수가 김용빈이라서 정말 다행이야.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나 파스 붙였다는 말에 웃다가 울다가. 당신은 정말 최고야. 댓글창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얼른 회복하고 멋을 내몰이로 노래 불러요. 차라리 어깨 대신 우리의 어깨에 기대오와 같은 유머와 위로가 넘쳐났다. 한 사람의 진심이 수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김용빈의 892자 메시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끈끈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사고가 던진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팬들은 자발적으로 안전 팬덤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장거리 이동 시 앞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록해 소속사에 제공하는 자원봉사단을 꾸리고 무대 이후 최소 8시간 휴식 보장 캠페인을 제안하는 등 가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 김용빈 측 역시 이번 사고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다. 1인 매니저 체제를 2인 체제로 전환하고 밤 11시 이후 장거리 이동 절대 금지라는 철칙을 세웠다. 업계의 위험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변화의 시작이었다. 어쩌면 그날 밤 고속도로 위에서 부서진 것은 벤의 차체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김용빈과 매니저 그리고 팬들의 유대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벼려졌다. 반주 템포를 120bpm에서 108bpm으로 낮춰도 감동은 올라갈 수 있잖아요. 늦춘 건 박자, 높인 건 안전입니다.
재활 중 그가 남긴 이 한마디는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밈이 되어 퍼져나갔다.